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지 대 지지, 묘가 신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묘를 내가 중요한 글자로 쓴다면 신이 왔을 때 보통 육진상, 나를 극하는 데 음량이 다르죠. 자, 이것을 우리는 육진상 정관이라는 별을 써서 굉장히 좋은 별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12운성적으로 본다면 묘를 천간으로 들면 을목이 되죠. 을이 신에서는 12운성적으로 태지가 됩니다. 즉 잉태되어져 있는 상태, 즉 을경합과 같이, 즉 경의 속에 싹 보자기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운기는 굉장히 이제 약하죠. 그러나 보호를 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신살과 개화로는 같이 돕니다. 개화로는 보통 묘를 장성, 즉 그 글자 자체를 장성살로 잡고 이제 돌리는 것이고, 12신살은 연에서 보통 보죠. 연에서 봤을 때 이제 겁살에 들어가죠. 겁살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란스러운 일, 시끄러운 일, 번잡스러운 일, 또는 구속, 수사, 잡, 압수, 수색, 박멸에 관련된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신살적으로는 보면은 큰, 즉 연애사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적인 요인이 그렇게 해당하는 것이고, 개화론적인 것은 운기가, 즉 나 자신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신살로 따르는 원진, 즉 꼴이 온전하지 않은 모양, 즉 약간 삐딱선을 타는 모양이죠. 즉 묘유 같은 경우는 충이 되죠. 충의 경우에는 확실히 치고 받고가 되는데, 이것이 약간 각이 이제 어긋나면서 생겨나게 되는 신살이 바로 원진살이죠. 즉 꼴이 온전하지 않다, 손모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해석 적용은 잘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묘는 기본적으로 인묘진이 방합을 이루죠. 가족적이 합이 되고, 형제합이죠. 그리고 가족의 합이 되고, 삼합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합이죠. 자, 이런 삼합이 왔을 때 굉장히 이제 쉽게 꼬임에 넘어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즉 눈만 뜨면 하고 싶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해묘미가 된다는 겁니다. 즉 목국을 이루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즉 봄을 이루려는 성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육합은 이제 부부합이죠. 음양합이라고도 하고 딱 정확하게 맞는 합이죠. 묘술이 되겠죠. 그리고 충은 바로 때리는 것이죠. 이동, 변동, 타이에 의한 이동, 변동, 그죠. 그리고 또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죠. 없던 것은 있게 만들고, 즉 충전, 재생, 스파크죠. 그리고 지지부진하던 것은 더 달리게 만들고, 달리던 것은 낙마를 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은 뭡니까? 형이라는 것은 삭감이죠. 삭감. 그 글자의 삭감 요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파와 해도 한 번쯤 참고적으로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신 같은 경우에 기묘일주가 된다면 신이 공망의 별에 들죠. 공망이라는 것은 비어 있어서 시급히 메꾸려는 동작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은 메꾸어도 다 메꾸어지지 않는 것이죠. 손발이 두세 번 손발이 가는 번거로움을 거치지만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신을 봤을 때 신은 기본적으로 신유술 가을의 합이죠. 가을의 방합을 이루고, 그리고 신자지는 수국을 이루죠. 그리고 사신은 합도 되고 육합이 되죠. 특히 산은 형도 되죠. 그죠? 그리고 충은 인이 됩니다. 그죠? 인사신이 삼형살이 되니까요.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육친적으로 정관이 왔는데 실제로는 원진이라서 약간 삐딱선을 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딱 맞는 관인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나에게 딱 맞는 관은 아니더라는 뜻도 되겠죠. 왜? 원진살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지지에서 우리가 이런 신이 왔을 때 그냥 원진이 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정관이 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팔자 내의 구조상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자가 있고 사가 있고 묘가 있다. 자, 이랬을 때, 자,
이 사람은 자묘형에 의해서 실질적인 이제 실무적으로 굉장히 형벌에 관련된 유능한 특징, 즉 업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신이 오니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첫 번째, 신자합을 하죠. 합을 하게 되니 자가 어떻게 됩니까? 세력이 강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원래 내가 쓰던 이 형의 관이 오히려 더 강해지는, 그 활동력이 더 강성해지는 그런 활동력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가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라지기 이전에 또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사신이 합도되고 형도된다는 것이죠. 합도, 이것을 데리고 나가는 것이고, 형도 삭감작용이죠. 따라서 이 사가 빠져나가는 작용에 의해서 원래 원격 떨어져 있었을 때 자묘형이 나에게 딱 맞는, 나에게 그런 형의 작용력이 있었는데, 이 사가 빠짐으로 해서 자가 오히려 극대, 즉 큰 세력으로서 나에게 형으로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거는 형벌 수술 가공이죠. 형벌 수술 가공, 즉 송사시비 구설 잡음, 또는 병원에 갈 일이라든지 또는 이익이라든지 목적물을 뭔가 분배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다발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것이 바로 원숭이 신자가 왔을 때라는 것이죠. 즉 이거는 연에도 쓸 수가 있고, 이건 대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며, 세운, 월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 말고, 형은 계속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예를 들어서 미가 있고 그리고 인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런 경우 신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신이 오면 어떻게, 인신상충으로 해서 충을 때려버리죠. 그래서 이 충은 날려버린다라는 그러한 작용력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이 날아가니 어떻게 됩니까? 묘와 미가 원격하여 떨어져 있을 때의 작용력이 어떻게, 인이 날아감으로 인해서 묘미가 붙게 되죠. 따라서 이때 뭔가 세일을 벌린다는 것이죠. 세일을 벌리고 그 목적물이 목이니, 목이죠, 그죠? 따라서 비견 겁제의 작용도 드러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만약에 음이 강했다면, 즉 자시가 된다면은 자시가 돼도 이 경우에는 음이 강해지지는 않죠. 어쨌든 음강일 경우에는 양의 결과물을 낳으니 그나마 좀 나을 것이고, 양강일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양이 되니 그 해로움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하겠죠. 따라서 이 신이 와서 인신상충에서 보니까, 신이 와서 그냥 정관이 왔네, 원진이 왔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신상충의 결과물로 인해서 이 인이 날아감으로 인해서 묘미 합의 작용으로서, 묘미는 뭡니까? 삼합이죠. 사회적 목적물을 달성하려는 합, 신생, 세일가담 또는 새 식구가 는다든지, 그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결과물은 나중에 음강이냐 양강이냐에 따라서 기륭의 차이가 약간씩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대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합탐망하, 합을 탐해서 망실하는 효과가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가 있다고 칩시다. 유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쥐자자가 있고, 토끼 묘자가 있다라고 칩시다. 자, 이랬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요? 원숭이 신자가 오니 어떻게 된다? 신자 합을 하죠. 합을 해서 자의 세력이 어떻게 왕성해진다. 그죠? 나랑 자가 세력이 비등비등 할 때는 그것을 나의 무기로 쓰지만, 이렇게 세력이 한쪽으로 약간 치우쳐지게 되면 그것은 곧 형의 작용으로서 그대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벌에 관련된 그러한 특성들이 나에게 환경적인 요인으로 첫 번째는 드러나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자가 합에 의해서 망실, 즉 신자 합에 의해서 끄달려 나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자가 빠져나가는 효과에 의해서 이 유가 실제로는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원격하였을 때 그것이 나의 무기로서 쓰여졌는데, 쥐자자가 신을 쫓아가서 나감으로 인해서 이 유가 바로 묘를 치는
충하는 효과가 또 나타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형의 작용력이 우선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두 번째는 충의 작용력이 실제로는 드러난다는 것이죠. 정관이 왔는데, 좋은 운이 왔는데 실제로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고달파지는 그러한 운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구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드리는 글자가 없을 때는 실제적으로 정관과 원진 또는 겁살 이런 것들로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지 대 지지, 묘가 신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